왜 우리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과학책보다 허구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를 좋아하는가?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왜 테슬라는 실제 매출에 비해 그렇게 주가가 높은가?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복잡하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주인공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주인공의 행위로 제품을 설명해보라. 다음은 그렇게 하여 정리한 나의 스토리텔링 비법이다. 여러분은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세우시나요? 어떤 제품은 비슷한 품질과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격에 팔릴까요? 왜 사람들은 같은 커피라도 특정 브랜드에 열광할까요? 답은 바로 하나, 스토리에 있습니다. 웅진그룹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수십 년간 경영해온 윤석건 회장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웅진코웨이, 웅진식품, 웅진싱크빅을 설립한 회사의 오너이기도 하죠. 그에 져서 말에 힘에서 그는 세일즈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왜 스토리를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토리를 활용할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예전에 기업 강연을 하거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나면 꼭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세일즈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것이었다. 내가 세일즈맨 출신으로 큰 기업의 회장이 됐으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토리를 담으십시오. 스토리를 담아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오모리 사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들이닥쳤다. 과수원도 태풍을 피할 수 없어 사과나무에서 90%가량의 사과가 떨어졌다. 큰 손해를 보게 된 과수원 주인들은 한운 수 없이 떨어진 사과라도 거두려고 모두 나와 사과를 줍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청년 농부가 나무를 보니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이 조금 있었다. 그는 이 떨어지지 않은 사과에서 영감을 얻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합격했다는 말과 같잖아. 이제 곧 고3 학생들의 대입시험이 있는 때니까 이 사과들을 시험과 연관지어 팔면 어떨까? 이 청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사과들을 수확해서 합격 사과라고 이름 붙여 팔아보았다. 그러자 이 사과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 사실을 각종 매스컴에서 취재해 가서 나중에는 원래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었다. 사과 농가의 수입이 이전보다 오히려 올랐음은 물론이고 아오모리현 자체가 일본 사과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벽종목이라고 부르며 최고급 도장 재료로 쓰곤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다. 어깨 판도를 바꾼 광고 이야기. 내가 늘 스토리텔링을 강조했던 건 결정적인 카피 하나 덕분에 대박을 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품을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광고를 잘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웅진 역시 대박 광고의 신화를 썼던 적이 여러 번 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단지 하나의 상품을 히트시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품의 장르 자체를 만들어낸 광고들이다. 1994년 배우 이순재 씨가 등장했던 웅진코웨이 정수기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이순재 씨는 막 종영된 국민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통해 국민 아버지로 등극해 있었다. 극중 대바리 아빠로 등장했던 이순재 씨는 겉으로는 아주 엄격한 가부장적인 아버지지만 사실은 속정 깊은 캐릭터였다. 이 드라마가 평균 시청률 60%에 이를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기에 우리가 정수기 광고에 섭외했을 때에는 그보다 더 유명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웅진코웨이 광고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이순재 씨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와 우리 정수기의 높은 품질과 매칭시켰다. 광고는 웅진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에서 45가지 수질 테스트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정수기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생생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마지막, 깐깐한 고집이 좋은 물을 만듭니다 라는 이순재 씨의 대사는 전 국민의 마음속에 정수기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냈다. 웅진이 정수기 시장에 뛰어든 1990년대 초만 해도 300여 업체가 250여 가지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정수기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특히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정수기는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많은 주부들이 정수기를 낯설어 해서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 먹던 시절이었다. 웅진은 이 광고를 통해 정수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그의 시장 점유율 60%라는 압도적인 1위를 이루게 된다. 깐깐한 물이라는 광고 콘셉트 덕분이었다. 역발상 마케팅 하라, 웅진아이 큐.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나 새로운 콘셉트의 광고는 모두 제품을 만든 후에 하는 홍보의 일환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나중에 만들어서 팔게 되는 때가 있다. 통상의 제품 개발과 세일즈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경우다. 세일즈 역량이 두드러지던 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특히 강했고, 이때 역발상을 통해 오히려 회사를 크게 키웠다. 앞서 말했던 매슬, 해인고교학습, 어린이마을 등 히트작이 연달아 터진 후 몇 년 지난 1986년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 히트작이 계속 나오는데 웬 위기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할부 판매라는 방식 때문이었다. 우리가 판매했던 제품들은 모두 고품질의 대형 전집이었기에 일반 가정에서는 일시불로 구입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그래서 통상 할부 판매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는 판매 대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달 분납해서 들어오게 된다. 반면에 책은 계약 즉시 고객에게 보내야 하니 일시에 큰 돈이 들고, 게다가 판매인들에게도 계약 즉시 수당을 져야 하는 등 이른바 앞에서 벌고 뒤로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건 수익과 지출의 일시적인 미스매칭이므로 자금 사정이 넉넉한 회사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당시 웅진은 출판사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빠듯했다. 은행 문이 닳도록 다니며 돈을 구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장사가 잘 되는데도 돈은 없어 고심하던 날, 나는 문득 신문 가파트에 가득 꽂힌 잡지들을 보게 되었다. 맞다. 잡지는 1년치 구독료를 먼저 치른 후 책은 나중에 받아보는구나. 우리랑 반대야.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선불금을 받는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 나는 즉시 회사로 돌아와 편집부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도 돈을 성금으로 받고 나중에 달마다 책을 보내주는 학습지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 그러자 편집부에서는 이런저런 걱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보다 시장에는 이미 내로라 하는 학습지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분야에선 문외한이었다.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후발주자 아니었던 게 있습니까? 뭐 우리가 경험을 갖고 만든 적이 있어요? 이제까지 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모두 1등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최고로만 만들어주세요. 후발주자의 필살기는 다시 품질밖에 없었다. 나는 압도적인 품질의 학습지를 요청했다. 내용은 물론이고 보기만 해도 다른 학습지를 압도할 수 있는 비주얼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시로는 드물게 올컬러 디자인을 시도했다. 종이든 뭐든 아껴 쓰던 당시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버릴 학습지에 올컬러 인쇄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밀어붙였다. 아이들이라고 왜 칙칙한 갱지에 흑백 인쇄된 문제집만 써야 하는가? 나는 종이도 일러스트도 최고급으로 주문했다. 당시 경쟁 학습지들이 페이지당 5,000원, 만원 정도를 들일 때 우리는 3만원, 심지어 15만원까지 돈을 들였다. 다른 학습지보다 월등히 큰 판형에 누가 봐도 두껍고 고급스러운 종이, 게다가 화려한 컬러와 미려한 그림들이 있는 명품 학습지 웅진아이 큐가 이렇게 탄생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 웅진아이 1년 구독료는 54,000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만원 정도다. 일반 가정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성금을 내고라도 받아보겠다는 학부모들이 줄을 섰다. 반년도 안 돼 20만 구독자를 확보했고 1년 만에 42만 명이
정기구독 회원이 되었다. 그야말로 초대박이었다. 회사는 요즘 돈으로 60억 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역발상 마케팅 툴 렌털 정수기. 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라면 아마 렌털 정수기 사례일 것이다. 이것 역시 파는 걸 먼저 생각하고 주는 건 나중에 만든 사례이다. 1994년 이순재 씨 광고 영상 이후로 웅진코에 있는 순항 중이었다. 그러나 3년 후 IMF 구제금융 사태가 터지자 전국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수십만 명씩 해고되고 전국에서 온갖 사건 사고가 터지는 와중에 고가의 정수기는 사치품에 가까웠다. 회사 사정상 다들 꺼려해서 내가 대표를 맡게 되어 있었다. 창고에 가보니 천장까지 정수기 재고가 가득 쌓여 있었다. 다들 지갑 사정이 어려울 거라 생각해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벌여봤지만 그 할부금도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연체가 늘어났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몇 번인가 창고에 가서 정수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중이었다. 저거 이제 팔지도 못하는데 그냥 다 빌려줘 버릴까? 그러면 창고비라도 아낄 수 있잖아. 내가 생각하고도 왠지 일리가 있다 싶어 생각을 거듭했다. 다들 목돈이 없을 뿐이지 이미 물맛엔 길이 들어 있었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집은 거의 없었다. 아무리 집안 사정이 어려워도 어차피 생수는 사다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 생수를 대체하면 될 것이 아닌가. 정수기를 사는 것 부담스러워하니 빌려준다면 그건 좋아하지 않을까. 이것 역시 이전에 없던 일이니 별달리 참고할 사례도 없었다. 나는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다. 박 부장, 만약 우리 정수기를 사람들에게 빌려준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려고 할까요? 글쎄요, 27,000원 정도면 될까? 그 정도라면 다들 낼 것 같습니다. 27,000원은 무언가 과학적인 조사로 나온 게 아니다. 4인 가족 기준 생수 가격이 그 정도라서 얘기한 것인데 다들 그 정도 가격이면 좋다고 했다. 나는 간부들을 불러 모아 내 아이디를 얘기했다. 또 반대가 터져나왔다. 말도 안 됩니다. 정수기 한 대에 110만 원인데 한 달에 27,000원 받아봤자 1년이면 32만 4천 원입니다. 이러면 손해입니다. 판매가 아니라 렌털이라고 하시면 그게 고객집에 있을 뿐이지 우리 회사 자산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걸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관리하려면 사람도 또 써야 할 텐데 그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때마다 필터 갈아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그러면서 마진이 남을까요? 다들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그 말들 중 어떤 것도 창고에 쌓여있는 저 재고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의견들은 잘 정치하되 27,000원 렌털이라는 기조에선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는 모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날부터 연구원들은 매일매일 힘든 회의를 이어나갔다. 머리를 쥐어 싸매고 원가를 줄일 구석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묘안이 나오질 않았다. 적어도 제조 원가의 절반은 떨어뜨려야 했지만 모두 단자리 절감 정도의 아이디어였다. 그러다 어느 날 연구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아예 설계부터 다시 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생산하면서 원가를 반으로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설계부터라고?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날부터 연구팀은 렌털 정수기 재설계에 돌입했다. 쓸데없이 화려한 디자인을 버리고 모던하고 저렴한 디자인으로 바꿨다. 멤브레인을 개선해 저수압 모터도 버렸다. 오로지 깐깐한 물 하나에만 집중하니 길이 보였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얽히고 설킨 고르티우스의 매듭을 푸는 대신 단칼에 끊어버렸듯이 때로는 이전의 문제를 갖고 끙끙거릴 게 아니라 바닥에 내동댕이 쳐야 된다는 걸 이때 경험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웅진 코웨이가 팔았던 정수기의 절반에 가까운 수량을 이번 해에 다 팔았다. 1년 반 만에 20만 대를 팔았으니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다. 오히려 이전처럼 판매하는 방식을 썼더라면 십수년이 걸렸을 것을 이 렌털 방식 덕분에 단 몇 년 만에 수십만 가구가 정수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정수기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정수기가 필수 과정이 되는 순간이었다. 물건을 사서
아주 갖는 대신 매달 사용료만 내고 빌려 쓴다는 렌털 모델은 이제는 널리 퍼져서 새로울 곳이 없다. 이젠 자동차도 렌트해서 타고 편의점 도시락까지 구독하는 시대가 되었다. 당시 웅진코웨이도 정수기 렌털 성과에 힘입어 곧바로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으로 렌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다. 웅진이 시작한 렌털은 그냥 제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관리하는 인적 서비스도 같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 코디로 상징되는 인적 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웅진만의 렌털 제도는 나중에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사례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관리 부담 때문에 이익이 나질 않는다는 직원의 걱정과는 정반대로 결정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다. 최근 모든 부분에서 렌털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볼 때마다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게 된다. 정반대의 사례 뒤에 숨은 진짜 성공의 원인. 사람들은 웅진 IQ와 렌털 정수기 사례를 두고 역발상의 쾌거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두 사례는 어떤 면에서 반대의 사례다. 웅진 IQ는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주어서 성공한 사례다. 렌털 정수기는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아서 성공한 사례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 다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우리가 잘 배냈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 두 사례를 관통하는 것은 역발상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주면 살고 못 주면 죽는다. 그게 사업이다. 이 두 사례 모두 소비자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에 맞춰 우리를 바꿨다. 그래서 살았다. 그런데 앞서 봤다시피 이런 혁신을 시도하면 모두 내부의 반발에 부딪힌다. 아이들 학습지에 올 컬러가 웬 말입니까? 어떤 면에선 타당한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섰던 경쟁차들 입장에선 그랬을 것이다. 어차피 매달 몇십만 부씩 팔리는데 종이에서 여백을 조금 줄이면 인쇄를 흑백으로 하면 용지를 조금 더 싼 걸로 쓰면 얼마씩 확실하게 이익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계산들이 더해져서 갱지에 흑백으로 인쇄된 그냥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는 학습지들만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이다. 업계 선두들이 그렇게 이른바 경영 합리화를 하고 원가 절감을 하느라 소비자의 마음에서 멀어진 덕분에 우리가 이길 구멍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 것이고 렌털 정수기도 마찬가지다. 회장인 내가 27,000원을 고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기에 그런 파격적인 재설계가 나올 수 있었다. 만약 합리적으로 논의했더라면 그냥 20만원 정도 싼 정수기를 만든 후 조금 영업을 해보다가 역시 안 되는군. 렌털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야 따위의 말을 하고 철수했을 것이다. 그러니 원가 절감이든 경영 합리화든 그 바탕엔 주인의식, 요즘 말로 오너십이 있어야 한다. 진짜 절박함, 어떻게든 해내고야 만다는 절실함 없이는 그저 그럴듯한 얘기만 나누다가 온통 안 된다는 부서들의 반대를 못 이기고 그저 그런 걸 만들게 된다. 그런 기업들이 모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안다. 그럼 언제 원가를 절감해야 하고 언제 돈을 더 써야 하는가? 어느 곳에서 지독하게 굴어야 하고 어느 곳에서 배짱 있게 저질러야 하는가? 나도 모른다. 당신도 아직 모르겠거든. 그냥 그곳으로 가라. 고객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 답이 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늘 이야기를 갈망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드라마, 영화 콘텐츠는 끊임없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소비합니다. 제품, 물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물건이 아닌 스토리를 팔아야 성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흑백 종이 위주로 접하다가 컬러풀한 웅진 IQ 학습지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다른 학습지보다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윤석검 회장님이 강조한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스토리에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능력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만의 가치를 담아내야 비로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찾고 그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야기가 이미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면
지금 바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업으로 책방이었습니다.